자, 파이널입니다. 이제 9월 모평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9월 모평 우선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9월 모평 시험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낸 문제다라고 봅니다. 자, 우선 오늘 처음에 할 얘기는 9월 모평에 대한 해설 강의보다는 좀 분석 강의를 좀 해보고요. 시험지를 안 갖고 오셨다라고 하면 요걸 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상상 모의고사를 실시할 거고요. 3교시에서는 주요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기 좀 합시다. 이 9월 모평은 6월이 되게 쉬웠기 때문에 이 9월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9월이 조금 더 난도가 올라가는 순간 되게 박살난 느낌. 그렇지? 아마 고3들의 학교에서 애들 주위를 보시면 잘 보는 애들이 별로 없는 느낌. 근데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선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구분해보고 필기 어디다 하시냐면 시험지 갖고 오신 분은 시험지 뒷장에다 하시면 되고요. 시험지 없으신 분은 여기 마지막에 메모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 6월과 9월을 조금은 비교를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측을 해볼게요. 많은 강사들이 분석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선 6월과 9월의 핵심은 아시겠지만 독서는 난도가 6월도 낮았고 9월도 낮았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6월 모평의 등급컷은 98점 정도 됐고 9월 모평의 등급컷은 뭐 화작은 91, 92, 엄매는 85, 87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독서는 둘 다 쉬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하시죠? 자, 그럼 문학을 볼게요. 문학은 어떠냐면 6월은 문학도 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9월은 문학의 난도를 올렸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에서 6월은 어땠냐? 화작과 엄매가 좀 달랐지만 그래도 그냥 평균 정도의 난도였어요. 근데 9월에서는 난도를 올렸습니다. 이거를 역사적인 전 역사를 하니까 수능 역사를 하니까 이 역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요. 2사 수능과 똑같아요. 2사학년도와 똑같습니다. 2사학년도가 뭐였냐면 6월 달에 팡 터뜨렸죠. 지금은 하여튼 다른 데 가 계신 그분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때였어. 2023년도 6월. 그렇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갑자기 문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수능 때 문학이 무지 어려웠었지. 기억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독서는 계속 어렵게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물론 독서가 어려워봤자 작년 수능의 개화지문 정도.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맥시멈일 것 같고. 자, 그러면 독서와 문학과 선택 중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문학과 선택인데 독서도 공부를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의 수강생들은 독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연평 시험지 딱 봤습니다. 뭐가 느끼셨어요? 딱 끝나고 나서 분석하셨을 거 아니야. 이게 도저히 포기다 이런 식으로 느끼셨어요? 분석했다면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느낄 거냐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해볼 만한데? 그치, 그 정도 시험지지. 그렇지 않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거? 아니, 해볼 만해. 왜? 틀린 문제를 다시 봤더니 요거 요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거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국어란 과목은 이런 과목이에요. 수학은 다릅니다. 수학은 다시 봐도 못 풀어요. 근데 국어는 다시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험지는 더 그랬을 거야. 자, 그러면 우선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 생각에 내가 그래요 선생님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시험장에서는 천천히 집에서 읽는 것처럼 안 읽힐까요? 이게 문제야. 예체능을 주면 선생님이 예기출을 줬을 때는요, 충분히 7분, 8분 안에 읽고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분명히요, 저는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왜 뭐냐면 시험장에서는 안 풀릴까요? 그렇지? 자, 우선. 근데 그런 것들을 시험장이니까 무조건 멘탈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상담을 한 명 하고 왔거든요. 걔가 저번 주에 그 사설 모의고사를 상상 모의고사를 망쳤어요. 저번 주에 6등급 나왔어요. 상상 모의고사가. 왜냐면 멘탈이 완전 터졌어요. 라고 지문 하나도 못 읽고, 근데 9월은 2등급이 나왔어요. 이상하죠. 심지어 어떤 거가 있었냐면 어떤 학생이 있는데 걔가 작년에 재수업 듣는데 올해 또 듣는 애예요. 재수생이에요. 근데 작년에 2등급이 나왔거든, 수능 때. 그렇죠? 근데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실히 실력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작년에 커리어 하이였어요, 2등급이. 그렇죠? 실력이 좋아져서 아, 얘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6월에 1등급이 나왔어. 근데 9월에 3등급이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되게 뭐야?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어저께 모의고사 본 거는 94점이야. 참 이상하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 1번. 기본적으로 환경에 예민한 애.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이 아직까지 완벽한 1등급이 아니라는 거야. 둘 다 똑같은 말이야.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서 문제를 풀던 어디에서 문제를 풀던 어느 상황에서 문제를 풀던 점수가 나와야 돼. 그게 진짜 실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 시험 볼 때마다 내가 이거는 교정해야지, 이거는 교정해야지 하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분석이 너무 많아서 행동 강령이 한 50개 돼. 그 못하지. 내가 하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한 5개에서 7개. 많아봤자, 알았지? 그럼 그것들을 계속 적용하고 교정하고 적용하고 교정하면 성적 올라요. 그렇죠? 저는 믿어요. 자, 보세요. 그럼 저는 교정할 부분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해설해 주는 게 아니고. 해설은 해설지가 있는데. 잘 들어봐. 자, 그럼 독서야. 그럼 독서는 무조건 이거야. 정독 연습이야. 이 정독 연습을 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 선생님, 정독 연습을 무엇을 갖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독 연습의 핵심은 얘 갖고 해야 돼. 뭐 갖고? 기출 갖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다? 조금은 사설 콘텐츠를 보는 건데 사설 콘텐츠는 기출보다는 조금은 지문이 안 좋아. 그럼 기출 뭘로 할 것이냐? 잘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예체능을 오늘부터 다시 줍니다. 오늘 아마 예체능 스텝 2 과학이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뭐냐면 요번에 제가 파이널 때 그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시작했는데요. 사설 연계 기출을 줄 겁니다. 사설 연계 기출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저와 같이 상상 모의고사 시즌 그 5에 1회차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를. 그럼 거기서 독서 지문이 몇 개 나올까요? 중요 지문은 3지문이 나오겠죠. 독서는 제외하고 그 3지문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줄 거야. 한마디 말하면 오늘 법지문이 하나 나올 거거든. 그 법지문과 가장 유사한 기출이 끄집어내서 줄 거야. 그럼 3개씩 나가겠지. 그 예기출 5개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기출이 7개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매일혁명의 지문이 4지문이 나오죠. 그럼 하루에 2지문씩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하루 2지문 정독 연습을 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딴 거 하지 마세요. 좀 이것만 해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야. 이 사설이란 것은 사설 모의고사 혹은 뭐 여러분 뭐 간쓰기를 하거나 이매진 같은 거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됐지? 근데 문제가 문학인데 문학은 좀 더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 문학은 먼저 요거부터 가보자.
문학에서 난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올릴 수 있을까? 나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문학에서 어려웠던 것은 딱 세 가지 관점에서 어려웠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비연계. 작품의 독해야. 비연계 작품의 독해를 어렵게 하는 거지. 자, 거기서 첫 번째는 단연 뭘까요? 단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소설입니다. 자, 이번에도 염상섭의 두 출발이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현대소설이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1번은 뭐냐면 심리 위주의 소설이야.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는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한 인물의 의식을 따라가는 지문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기초를 따지면 사막을 건너는 법 정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 기억나요?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인물이 많은 소설. 요 두 가지가 핵심이야. 현대소설에서는. 자, 이사승으로 따지면 골목 안이 될 것이고, 이번에도 두 출발해서 인물관계가 파악이 안 돼. 참봉이가 그 영감에 부자관계라는 걸 잡았어야 되거든. 그 인물관계가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 관계 문제가 다 무너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고전수필. 고전수필이 어려운 이유는 말 자체가 어렵고요. 두 개의 대립, 이양대립이 나오는 것들. 그렇죠? 긍정, 부정 나오는 것들. 그 정도가 비연기 작품에서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적용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의 길이를 무지 길게 하는 방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선지를 끊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애들. 두 번째는 뭐냐? 또 뭐가 있냐면 선지의 추상화입니다. 선지를 추상적인 부분으로 내버리니까 지문과 연결을 구체화를 시키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패하는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유발 선지들이 만드는 거지. 실수 유발 선지들이 만드는 거죠. 자, 어떤 거겠죠?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 선후관계를 뒤집거나 인과관계를 뒤집거나 주체 바꿔치기 하거나 대상 바꿔치기 하거나 시간을 건드리거나 공간을 건드리거나 이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극단적 선지. 모두를 못 잡는 거야. 그렇지? 모두 알고 있느냐 모르냐. 몇 번 문제인지 알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문학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요. 그럼 선생님 저희 문학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문학은 좀 더 많이 준비했거든. 제가 이번에 뭘 준비했냐. 우선 첫 번째 문학은 마찬가지로 문학도 뭐다? 정독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독 체화 연습, 독해 체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근거 쓰기 연습. 이 두 가지야. 자, 콘텐츠는 첫 번째 콘텐츠 궁백이 있을 거야. 오늘 교재 본 거 봤니? 좀 줘봐. 교재. 벌써 책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자, 궁극의 100작품이 오늘 받으셨을 거예요. 알았죠? 자, 우선 이거는 100작품을 제가 찍은 건데 최중요 50작품과 계륵 50작품을 찍었어요. 자, 찍었는데 저는 수업은 최중요 중심으로 나갈 거고요. 근데 오늘 나갈 수가 없어서 먼저 숙제를 내주고 나갈 거예요.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81쪽까지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14작품입니다. 하루에 2작품씩 하시면 돼요.
이해 갔죠? 그리고 이 100작품에 해당되는 기출들을, 공백 기출들을 주간 방동진에 모두 다 실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 궁극의 100작품을 공부한 다음에 제가 수업을 나갈 거 아니에요. 수업을 나가고 나오면 그 다음에 기출을 풀어. 이거 해당되는 기출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체능 문학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체능 문학은 독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드릴 거고요. 한 3주에 걸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한 가지 사설 연계 문학이 나올 거야. 연계 기출. 여기다 매일응명까지 하면 최소한 하루에 2지문, 3지문은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해놨어. 알았죠? 요거 갖고 연습하시면 돼. 됐지? 자, 문제는 선택 과목이야. 요거 지울게.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들아, 연습이 필요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접속조사와 부사격조사 구분 못한다 손 들어봐. 그건 개념이 없는 거고. 맞잖아, 그지? 엄매하는 사람 중에서 다 있어. 다 할 줄 알아.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안 돼. 물론 38번 문제 제가 영상 찍은 거 혹시 보셨나요? 38번 문제는 더러운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이렇게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보조사와 부사격조사의 구분 기준을 써줬어야 돼. 보기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이 94학년도 수능부터 2025학년도 9월문평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문제야. 38번. 저 처음에 딱 풀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뭐야 이거. 장난해?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도 풀게 해봤거든. 다 틀려. 왜냐면 로서가 부사격조사라는 걸 잡을 수가 없어. 물론 전 알죠. 왜냐면 그거를 그 조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조건이 없잖아 보기에. 보조사는 아무 성분에나 쓸 수 있고 부사격조사는 그 해당 성분에서만 쓸 수 있다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 인정해 줄만 하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라도 이런 거 보조사인 거 알 수 있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안 좋아.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수능에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좋아. 내가 알몸으로 평가원 앞에서 시위를 할게. 은퇴하겠다는 말이죠.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렇게 나오면 이건 수능이 아니고 내신화되고 공무원 시험화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번 9월 모평은 걱정되는 건 이거 딱 한 가지야. 근데 제가 상상 측에도 연락을 해봤고 여러 가지 사설에 연락을 해봤는데 상상 측도 이 문제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게 이상하다라고 말해줘야 돼. 맞잖아. 근데 말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한 사설들이 이런 문제를 따라서 내는 거지. 그렇죠? 그럼 애들은 뭐가 느껴지냐면 아, 다 암기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냐면 9월평 딱 끝난 날 다음날 갑자기 엄매가 막 팔려. 강의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개념을 몰랐다고 착각하는 거야. 개념을 모른 게 아니라 문제풀이 방식이 잘못된 거야.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이따 얘기할게. 엄매에서. 자, 그래서 이 엄매에서 만약에 두 가지 경우지. 화작과 엄매 둘 다 마찬가지야.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예 문풀 원리가 잘 모르겠다. 매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빠르게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 문풀 원리를 체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화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럼 봐봐. 문풀 원리가 부족하면 강의를 들으시고 고득점 엄매나 고득점 화작을 들으시고 만약에 체화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출, 두 번째 얘는 사설 컨텐츠로 하셔도 돼. 근데 이 기출을 교육청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 풀어도 돼. 알았죠? 너네 기억 하나도 안 나 옛날 거. 3개년 교육청만 뽑아도 되고요. 사설에서 엔제 있죠? 상상 엔제 갖고 있다 손 들어봐. 여름부터 들었던 사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여름 전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없으면 사. 제가 살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개념이 없다면 이거부터 해결하고 와야 돼. 화작도 마찬가지. 이번에 화작의 37번 문제가 오답률 3위 문제야. 손 들어봐. 37번 틀렸다. 화작.
자, 화작의 37번 문제 되게 멋있는 문제야. 전 이 문제 너무 잘 냈다고 봐. 왜 그런지 아세요? 37번 문제 틀린 애들의 대부분은 뭘까요? 지문 안 보고 푸는 애들이야. 지문 안 보고 학생의 반응 문제를 풀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예전에는 37번 문제를 화작 37번 문제를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그 문제부터 풀어. 학생의 반응 문제. 왜냐면 안 보고 풀어도 풀렸거든 문제가. 근데 지금 안 보고 풀면 못 풀어. 좀 이따 보여줄게. 알았지? 그게 오답률 전체 3위가 됐었어. 그래서 그리고 45번 문제 신유형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나는 강의도 들었는데 자꾸만 문제를 틀려라고 하면 체화 연습이 안 되고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때는 기출문제, 교육적 문제나 혹은 뭐 엄매 천재라든지 아니면 사설, 상상사설이라든지 이런 거 푸시면 돼. 알았지? 근데 풀 때 꾸준하게 풀어야 돼. 매일마다 아침에 한 주 3일 정도 풀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능이 저는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학이 키를 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셨죠? 오케이. 오늘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풀고 있는 상상모의고사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았죠? 자, 가볼게요. 시험지 펼쳐보십시오. 조기님 사진 찍어주시고요. 자, 볼게. 우선 여기를 보시면 요 자료에 제가 할 말은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봅시다. 난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메가 추산 등급컷인데 99, 93인데 이게 매각계 항상 1점 정도 올라가 있어요. 91, 95, 92, 그 다음에 뭐야? 85, 87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 특징들 쭉 나와 있는데 뭘 봐야 되냐면요.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읽으면서 원점수 등급컷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봐야 되는데 오답률 베스트 10을 한번 갖고 와봤어. 저는 역대급이에요 진짜. 엄매가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위, 3위, 4위, 7위가 엄매예요. 그것도 엄매도 다 언어예요. 문법이에요. 그렇죠. 이 43번 문도 문법 문제입니다. 그치? 던대 그거 다 문법 문제야. 그리고 문학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독서가 여기 들어가 있죠. 17번 문제가 독서에서 1등. 화작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문학 고전시가 그 다음 독서 17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유월문평을 볼까? 유월문평은 물론 엄매 30번 있었지만 얘는 어려운 문제, 안 좋은 문제는 아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 독서야. 그렇죠? 엄매 있고 문학 있고. 여기는 뭐야? 독서가 5위까지죠. 자, 작년 수능 해볼까요? 독서. 그 다음 문학. 그렇죠? 오케이. 독서가 다 강세를 가졌는데 올해 9월은 뭐다? 엄매와 문학이 강세다라는 거.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고 문학 연계를 보시면요. 4작품이 연계됐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궁백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손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구연평 나오자마자 3작품을 하나, 둘, 세 개를 딱 빼버리니까 100작품이 딱 됐어요. 103개였거든.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면 EBS 연계는 4개가 나왔는데 얘는 뭐 사설이래. 사설 시조니까 의미 별로 없고. 그래서 4개가 나왔고 연계는요. 연계가 아닌 것들이 4작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연계는요. 솔직히 의미가 1도 없었어요. 느껴졌어요? 아, SF 나왔구나 이 정도.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디오 신호 압축 나왔는데 이것도 별로 연계 느낌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수능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독서 연계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가봅시다. 4에서 9번, 1번,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1번 문제는 정답을 2번 한 다음에 제끼셔야 되고요. 3번 문제는요. 정답을 3번 한 다음에 제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좀 의미 있을 것 같고 넘어가셔서 4에서 9번 문제입니다. 자, 보자. SF 지문 그닥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었는데 여기서 얘기할 것은 어떤 대상이 나와요. 영화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렇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두 명의 학자가 나왔지. 첫 번째는 누구냐면 크라카우어.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제임슨. 자, 적지 말고 그냥 보세요. 적을 건 이게 아닙니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모티프나 이미지에 숨겨져 있는 이념을 파악해서 현실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거고, 두 번째 제임스는 뭐죠? 사건의 서사의 역사화를 통해서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거거든. 자, 그럼 넌 생각해봐. 방금 말한 부분을 어떻게 기억할 건데? 이게 독해잖아 지금, 그치? 근데 시험장에서 밑줄 긋고 넘어가면 기억이 나? 안 나. 그럼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제가 말했잖아, 정독하자고. 이 정독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왔고 예체능 통해서 했는데,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봐봐.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워는 영화에서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취향, 유행도 탄다는 거구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돼 있다고 한다. 이념이 반영돼 있다고? 어떻게 반영돼 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하고. 그런데 이러한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이념이 곧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는다는 말이겠구나. 당연하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그건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겠지.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이거야. 드러내면서도 숨긴다고? 무슨 말이지? 모르겠어. 사회에서 불순하고 위험하다고 잔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인면에 감추어진다. 아하. 그러면 불순하고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뭐다? 영화에 감춰지는구나.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프나 이미지. 아하. 얘네들은 뭐야? 드러내는 것이네. 그치?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춰진 이념을 읽어내고, 그런 모티프나 이미지의 안에 감춰진 이념을 찾는 거구나. 그치? 오케이. 이리 바탕으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거구나. 총체적으로 뒤에 나와 있어. 예를 들어, 오케이, 연결시키자. 1920년 독일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이 담은 이미지 이면에 이미지.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 퇴행적인 심리와 완전 복구에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무슨 이념? 불순하고 위험한 이념이겠구나.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읽어야지. 근데 이거를 막 빨리 읽고 여기다 밑줄만 거놓고 하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너네 계속 연습했어 이거. 그리고 재수업 들으면서 계속 끄덕였고, 그잖아.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돼. 돼야 돼, 알았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크라카우어는 모티프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어떻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맞아. 깊이 있게 이면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심층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크라카우어 심층적. 여기다 메모할 거야. 근데 출제 포인트는 맞거든. 왜 출제 포인트냐면 얘는 심층적, 얘는 뭐 총체적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내가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도 제가 오늘 상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상담하는데 어떤 애가 이제 반수생이에요. 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목표래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수능에서 4등급이 나왔는데 올해 9월에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별반 많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7월부터, 여름방학부터. 공부한 지 2달 됐어. 재수업도 2달 됐거든. 수업은 2달 들었는데 내가 이제 시험지 펼쳤으니까 와, 끝내주는 거야. 막 메모하고 자빠졌고 막 접속호에 세모 쳐져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수업 들었던 것이 그대로 답습화되더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시험장만 되면 또 자기 방식대로 된다는 거야. 한 달이면 고쳐지거든. 매일 해야 되게 대신, 알았죠? 매일 하지 않으면 안 고쳐져.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결국은 계속 얘기하잖아. 야, 정독해. 정독해서 얘네들은 학자들이니까 학자의 견해가 머릿속에 박혀야 돼. 박히려면 뭐 해야 돼? 얘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 아주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그렇지? 나 여기 있는 9번까지 다 맞췄다 손 들어보시오. 요건 맞춰줘야 돼 얘들아. 알았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자 8번 문제 틀린 문제들이 6번 문제와 8번 문제가 많은데 6번 문제는 좀 별표를 쳐볼래요? 제가 왜 별표를 쳤는지 말씀드릴게요. 얘는 수능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요런 유형이. 이게 6월 모평에도 같은 유형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다음 입장에서 A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거든. 그럼 여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형아. A와 다음이 같은 견해일 수도 있고 A와 다음이 반대 견해일 수도 있겠지. 그럼 같은 견해면 다음이 A를 어떻게 볼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다른 견해라면 다음이 A를 어떻게 볼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래서 A를 읽고 나서 이걸 읽었다면 뭐야? 다음이 A를 비판하는구나. 그럼 비판의 주체, 그지?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럼 적절한 것은 이렇게 선지가 나오겠네. 비판의 대상을 까야 되고 까면서 비판의 주체에 일치도 해야 돼. 그렇지? 오케이? 4번 썼다 손 들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알았지? 4번이. 봐봐. 4번에 보시면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 실현될 수 없지만 끊었어. 오케이. 보기를 보니까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수빈도 마찬가지로 유토피아를 말했습니다. 그럼 A에 대한 거지. 현실이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 욕망이 유토피아는 현실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겠지. 이렇게 해야지 비판이 되지. 해소된다라고 하면 비판이 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5번 선지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그렇지. 현실 너머 어디에서? 유토피아에서. 이상세계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유토피아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 수정해야 돼 라고 비판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춰주셔야 돼. 알았죠? 됐지? 비판하기 문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판의 대상 까야 되고 비판의 주체와 일치해야 돼. 자, 8번 문제 할 말 없고요. 9번 문제 할 말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궁극의 파이널 체크해서 다시 해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더 봅시다. 그 다음 10번, 11번, 12번 문제. 솔직히 비문학 독서 질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질문이었어요. 인정합시다. 알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작년 수능에서 개화지문 기억나? 개화지문에서 학자가 몇 명 나왔냐면 8명 나왔거든. 근데 그때 개화에 대한 누구의 생각, 개화에 대한 누구의 생각, 개화에 대한 대한 매의 신부에 대한 생각, 개화에 대한 뭐라고 할까?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는 애들이 학자는 다 알아요. 누구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듀이, 리프만, 또 누구 있어? 아로젠, 그다음 마이어. 그럼 생각해봐. 얘네들의 생각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되냐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 기준점, 분류의 기준을 잡아야 돼. 얘네 지금 나눴잖아. 분류 기준. 그럼 뭐에 따른 얘네들의 생각이야? 여기를 잡았어야 돼. 봐. 두 번째 단락의 맨 처음에 봐. 이거지. 언론과 공중의 관계. 그치? 리프만은 언론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서 언론이 아니고 공중을 되게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언론이 전문화적으로 돼갖고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 뒤에는 아니다. 얘네 공중은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참여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얘는 뭐 제가 보면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 쉬워서. 제가 보면 고1은 좀 뭐하고 고2 정도 수준이야. 알았죠? 독서가. 자, 14, 17번. 긴장 빡 했거든요. 왜냐 앞에 두 개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저는 옆에 부분에다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추궁기 나 그렸다 손 들어봐 그림. 전 그렸어요. 이거 그려야 됩니다. 알았죠? 그림도 그려보고 최대한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단락의 끝에 가서야 이 글의 중심화제가 느껴졌어요. 아 결국은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려는 거구나.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 압축해야 돼. 왜냐면 비트 수가 늘면 너무 용량이 커지니까.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 단락에 뭐가 나왔냐면 배경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각 부호와. 이 지문은 앞에 있는 배경 정보가 튀어나오고 배경 정보가 대체로 뭐로 튀어나왔지? 이미지화가 아니었어. 시각화가 아니었지. 뭐였어? 다 용어 정의. 그렇지? 이 용어 정의를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냐? 요거야. 근데 얘를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했다면 얘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 차폐. 그렇지? 차폐, 문턱값 이런 것들. 임계대역. 얘가 머릿속에 탁 박혀야지. 그래야지 이 마지막 단락의 원리가 이해가 되지.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 17번 문제를 도전하는 거지. 맞죠? 이게 이해됐다면. 솔직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 얘가 이제 오답률이 정답률이 35%인데 이거는 안 풀어서 그런 거야 애들이. 알았죠? 자 봐봐. 그럼 읽을 때 지각부호와 감도가 낮은 소리는 제거한다. 그래 잘 안 들리는 소리는 없애버리면 용량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두 가지 특성이 있대. 청각 특성에는 두 가지 거를 갖고 온대.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 최소 가청 강도 정의겠죠.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크기의 최소값이다. 그렇죠? 이해 안 가면 한 번 더 읽으면서 아 그러면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거는 들을 수 없지만 작은 건 들을 수 없구나 라는 것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줬어. 그렇죠? 그 다음 주파수별로 이렇게 얘기했지. 제가 어떤 애 시험지 보는데 제가 한 대 때리고 싶었거든요. 여기다 뭐냐면 이거를 메모하는 거 알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끝내주죠. 예설은 뭐야? 들을 수 있다. 오라고 썼고 진짜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야. 안 돼. 자 봐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기억하려면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왜 그러지? 아 고음이니까 더 잘 들리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큰 소리에 들을 수 있다. 아 그치 저음은 더 큰 소리를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메모한다는 건 진짜 하수 중에 하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당연한 거야.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 니네. 한편 큰 소리를 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차폐음이 있다. 개념정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뭐 차고 패서 안 들리게 하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 자,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느껴지나? 예, 느껴지죠. 만약에 저음 사이에 고음이 큰 고음 소리가 들려져.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얘네들은 주파수가 완전히 다르니까 따로따로 들리겠지. 그렇죠? 하지만 주파수가 비슷하면 훨씬 더 침범하는 영역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할 수 있지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 정리를 땅땅땅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면 얘가 되는데 이게 그냥 난리하고 요 단어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으면 하나도 안 돼 이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장에서? 끊어서 풀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문제가 14, 15, 16번이 풀려. 그렇게 해도. 요번에는. 그치? 그럼 17번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도전해 보시고요 이거는. 자
이화전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1도 없었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첫 번째 고비는 여기서 24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얘도 보기를 똑바로 읽으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봐. 자, 그럼 봐봐. 보기를 읽었다면 이수익의 달빛 체질과 가의 박목월의 경사가 이해가 돼. 자, 보기를 보자. 뭐라고 적혀 있냐? 26번의 보기. 황혼길이 맞는 화자의 인식이야, 그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가를 딱 봤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유자 남계, 유자 남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유자가 열리고 유자 나무겠지. 자,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선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무슨 소리야? 통과.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리 벗은. 아, 알았다. 그럼 젊음의 젖은 구두가 안 좋은 것이고 지금 가뿐한 나의 신발은 좋은 거구나. 뭐야? 황혼기. 의 모습이지. 그렇죠? 저 되게 지금 가뿐해요. 그렇지? 이런 거지. 황혼기. 됐지? 젖은 구두리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진 이 신비로운 경사감. 그럼 얘는 뭐야? 황혼기에서 느끼는 신비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다시 첫 1년을 딱 가보면 이게 뭘까? 나이가 들면 자연의 섭리와 유사한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지. 됐어? 가봐. 겨우 이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뭐 잔잔하다고 느끼는 거야. 너네 잘 봐봐. 저기 새가 슬프게 날아간다. 새가 슬픈 거야? 화자가 슬픈 거야? 화자가 슬픈 거야. 이거 계속 강조했어.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잔잔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마음도 뭐야? 잔잔한 거야. 내 마음이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대상의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상받는 게 없다면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신비스럽대. 그렇죠? 뭔가 수평선에 보는 것 같아요. 남계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느껴지지? 그럼 결국 뭐다? 이 황혼이 오는 것은 뭐라는 거야? 자연의 순리다. 이거지. 그렇지?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어제는 못했고 금요일날 그 우리 와이프님이랑 조깅을 했거든요. 밤에 운동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깅을 몇 킬로 했냐면 2km 그냥 한 번에 달리기. 아파트 이렇게 있어요. 2km 달렸어요. 2km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10분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알았죠? 2km를 10분 안에 들어오는 거. 아직 지금 한 11분 정도 걸리는데 10분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우리 같이 마라톤 하기로 했거든 내년에. 10km 우선 도전. 근데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오빠, 둘이 있을 때 오빠라고 해. 알았죠? 오빠. 근데 오빠는 50대가 되면 더 편해질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모르겠는데 5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딱 뭐라고 했냐면 그냥 50대는 더 즐겁긴 즐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나도 더 즐거울 것 같아. 왜? 막내가 더 크니까? 그건 아니고 더 편해질 것 같대. 마음이. 왜 그럴까? 다 알게 되니까. 많이 알게 되니까. 가장 힘들 땐 뭘까? 젊을 때예요. 왜? 모르니까. 너무 어렵지. 막 그리우면 여자친구 헤어지면 울고 막 딱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모든 세상을 잃어버린 느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야? 이별도 많이 해지고 점점 순리에 따르는 거죠. 그런 느낌 아닐까? 가뿐해지는 거지.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설렌대. 그렇죠? 황혼이 돼서 설레는 마음이야.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자갈이 빛나는 길이래. 그럼 내가 황혼기에서 설레는 느낌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자연이야.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로운 경사감. 오 기우는 세계여. 긍정 부정. 긍정적인 거죠. 내가 지금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거죠. 기운다는 것은 나이도 기운다 이거지. 그렇지? 이런 말이죠. 자, 보시면 23
4번 문제 보시면 5번이 답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희망을 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전혀 관계 없고요. 그다음 한 개만 얘기할게요. 보기에다가 적어볼래? 자, 보기에 대립적인 개념이 나오면 출제 포인트지. 보기의 대립적 개념은 무조건 출제 포인트야. 여기서 대립적 개념은 뭐가 있죠? 불러주세요. 그렇지. 보편적 인식. 밑에 세 번째 줄 동그라미. 맨 마지막 줄 개성적 이거지. 이 두 가지가 지금 뭐합니까? 대립적인 개념이지. 그럼 보편적 인식은 밝은 속성은 긍정이고 어두운 속성은 부정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는 거지. 너네 잘 들어. 4번 쏘다 손 들어. 괜찮아? 없어? 4번이 지금 17%거든. 봐. 해가 저물 때가 뭐야? 저녁이죠. 그러니까 설레는 거니까 이거 뭐겠어? 개성적이겠지. 그 다음 당연히 자, 밤에서 느끼는 심리의 크나큰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개성적이지. 이렇게 나와야 돼, 얘들아. 그치? 오케이. 넘어가셔서.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을 거야.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제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보자. 이 평가원 이번 9월 모평의 가장 큰 특징. 너네 지문 안 읽고 푸니? 이거야, 알았지? 똑같아, 이것도. 너네가 이거를 읽으면서 왔다 갔다 그린 사람. 자, 봐. 제가 뭐라고 했지? 읽으면서 풀라고 했지. 안 되면.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읽으면서 푸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풀지. 이 찾아가면서 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선 28번 문제 1번 선지. 기억이지. 너네 기억 가볼게. 기억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보이니? 보였지? 1번 선지 가봐.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오호. 달아나다. 동적 속성. 자연경물이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다. 오호. 호화 장식. 화려하다. 그리고 한 개 더. 보기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자연에서 화전놀이 한다. 그쵸? 그럼 1번 선지 넘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냈지. 선지 되게 잘냈어. 봐봐.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차례들이 읽으면서 읽는 게 아니고 곧바로 찾아가는 애들. 자, 너네가 고전 시가에서 제가 무슨 말을 말씀드렸냐면 선지 판단을 할 때 자연경물 맞아? 이 생각을 했어야 돼.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앞뒤 두 문장까지는 읽으셔야 돼. 그렇죠? 보세요. 이런 듯이 좋은 애 이때가 어느 때뇨? 불안불별 삼춘이라. 잠깐 좋은 때인데 좋은 애 이때가 어느 때냐? 불안불별 삼춘이라. 뭔지 모르겠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뜻이거든. 통과. 몰라. 버드나무 들인 곳에 꾀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나비가 분분하다. 꾀꼬리와 벌나비. 우리 꾀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냐. 꽃이 피어있는 상황인가 봐.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새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 뭐야? 놀자야. 자,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노름하려 하고 하루 동안 놀 수 있다는 거지.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론고. 2월 25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이때를 정했나 봐. 손 꼽고 바라더니 어느덧에 닫았구나. 아이 좀 급히 불러 앞뒷집에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수 없이 다 모여.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장식 찬란하다. 무슨 말일까? 누가 달아났을까? 더 가보자. 봤더니 뭐야? 오케이. 메이크업. 오케이. 헤어. 헤매. 이거지. 그치? 그럼 결국 여기서 호화장식은 누구의 장식을 말하는 거야? 이 여자애들의 장식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놀러가는 애들의. 그러니까 자연경물이 X.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서 시간이 또 무지 오래 걸렸을 것 같아. 그치? 좀 차분하게. 알았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억에서 곧바로 가지 말고 기억에서 한 읽으면서 풀더라도 2줄 정도 더 읽고 문제 풀자.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 알았지? 읽으면서 푸는 사람들은 이해 갔죠? 그 다음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막 이제 답을 막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3번으로 막 가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 30번 문제가 오답률 1위 문제야. 화작은
자, 30번 문제 가볼게. 방금처럼 읽으면서 풀었으면 됐어. 여기 봐봐. 그치? 얘네들은 뭐 했던 거냐면 계속 집에 있다가 하루 놀러 간 거야. 만약에 형아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친구랑 같이 일본을 놀러 갔어요. 그럼 그 일본이라는 공간은 일상적 생활 공간인가요? 아니지.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약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나 쾌한지라. 오늘에야 쾌한지라. 그렇죠? 오케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뭐야 규중. 이 여자는 집안에만 있어야 했는데 오늘에야 뭐야 드디어 즐거워졌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빈천이여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놓고 정관은 소치입니다. 꽃 붙인 게 먹는 모습이거든.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어. 선질이 봤더니 30번 문제. 자, 여성의 화자 유기적 같이 나오고 모습이 나온다.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에 걸어놓는 것과 끊고 겉에서겠죠.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머물고자 한다. 말도 안 돼. 무슨 일상적 생활 공간이야. 이렇게 갔어야 돼. 얘는 정말로 오랜만에 자연에 가서 노는 거니까 일상적 생활 공간이 아니지 이 말이지. 이해 갔어요? 요 정도로 잡을 수 있는 능력.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거 아니었어. 근데 답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막 답을 찾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졌겠지. 그래서 요 단락에서 이 지문에서 시간을 확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2, 34번에서 급하니까 빠르게 읽기 시작했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읽기 시작하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됐겠지. 소설이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보다 다 무너지는 거지. 32번 무너지고 막 32번 같은 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차라리 A부터 D까지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죠? 33번 모두 같은 게 보일 리가 없지. 급하게 읽으니까 맞죠? 그렇지? 34번 자 34번 별표 되게 잘 냈어. 전 이 문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 봐봐. 지금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인물들은 어떻게 돼 있냐. 양반과 하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안양덕 영감에 하인들이 있는 거지 지금. 그죠? 요게 이제 뭐야? 하인 종이라고 적어볼게. 기존의 상하 관계지. 기존의 권력이고 근데 새로운 권력이 나왔지. 누구야? 순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선지를 정확하게 봐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권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민감하게 반영되는 이게 나왔는데 경관 앞에서는 상전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무슨 말이냐? 이 순사가 안양덕과 그렇죠? 오케이. 누구야? 그 아들인 누구예요? 누구죠? 그 다음에 있잖아. 무슨 참봉? 고깔 참봉인가? 그렇죠? 오케이. 고깔 참봉을 데리고 가는 거지. 근데 그때는 누가 없었다는 거야?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거지. 그럼 상전 하인은 누구의 하인이야? 양덕의 하인이지. 한말 수행비서도 없이 끌려갔다 이거야. 경찰서로.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순사 때문에 그런 거지. 순사가 더 권력이 세니까. 자, 선지 봐봐.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 누구야? 순사지. 그렇지? 기존의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관계 뭐야? 양반과 하인이지. 그렇지? 역전됐다. 그럼 하인이 양반보다 앞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하인이 양반보다 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순사 때문에 하인이 양반보다 위가 됐다. 이렇게 돼야지. 선지를 되게 잘 냈어. 아무것도 아닌 선인데, 그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권력 때문에 기존 권력의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가야 돼. 알았죠? 맞죠? 오케이. 요 정도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작에서 37번 문제 잠깐 봐봐. 엄마들도 잘 봐. 저 틀렸네 또. 봐봐. 37번 문제 보시면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애들이 그 전까지만 하면 지문 보지도 않고 이거만 보고 푼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풀렸어 예전에. 그렇지? 근데 올해 여기서 건드린 거지 이거를. 왜냐? 제일 많이 틀린 애들이 1번과 5번은 선지를 써서 틀린 애들이야.
그렇죠? 보시면 봐봐. 학생 1이 읽어볼게. 민간에서 성행했던 연날리기가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됐나봐. 김유신 외에 또 누가 군사 목적으로 연을 사용했는지 궁금해. 자, 1번 선지.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지금 보기에 있는 내용만 보고 이걸 확인할 수 있어? 못하지. 옛날엔 이런 게 없었다고. 알았지? 그전 기출까지는. 자, 5번 선지 가볼게.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그치? 이 말. 그리고 4번 선지 가볼게.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연날리기 1년 중 주로 언제 했을까라고 돼 있지. 자, 근데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 봐봐. 뭐라고 적혀있니? 정초에 연날리기 했다라고 나와 있지 지금. 그렇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야. 언급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고 언급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 3은 이 새끼 집중 안 한 거야, 발표. 근데 이렇게 수능 나온 적이 없다고, 학생 반응 문제가.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뭘 것 같아? 읽어 이 새끼들아 이거야. 알았죠? 발표. 근데 애들이 거의 다 이걸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읽고 푼 게 아니라 찾아가면서 푸는 애들인 거지. 이거는 모두 똑같은지 알아? 매체도 마찬가지야. 찾아가서 푸는 애들. 솔직히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알았죠? 빠르게 읽으면서 거시적 독해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알았지? 화작과 매체는. 그 다음 45번 문제 잠깐 볼래? 이거는 엄매도 보셔야 돼. 되게 의미가 있는 문제야. 45번 문제 화작에. 자, 이 화작의 45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신유형입니다. 처음 나왔던 유형인데요. 별거 아닌 문제예요. 얘도 지금 무슨 문제냐면 비판하기 문제입니다. 봤더니 주장하는 글을 선정하여 읽고 이에 반박하는 글을 써보자. 주장하는 걸 선정하고 반박할 부분을 정해보자. 자, 바로 이 글이야. 다글이야. 다글. 다의 3문단을 반박하겠대. 다의 3문단 찾아가봐. 반박한다라고 하면 얘를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반박해야 될까? 핵심을 까야지, 그지? 주장을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장을 찾아보자. 그러나 범주화에 기반한 사고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 밑줄. 얘를 깔 거야. 알았죠? 3문단 첫 번째 문장이야. 그 다음 왜냐하면 이거지. 범주화는 대상은 어떤 범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의 속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고정하기 때문에 뭐다?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가보자. 가로넣기야.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뭐뭐이다. 이거 뭐야? 주장이라고 해야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럼 얘가 반박 주장이고 얘가 뭐야? 반박 주장에 대한 근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근데 고맙게도 밑에 두 줄이 또 있어요. 그 예이다. 그치? 그럼 예라는 거 이 두 줄이 이 근거의 예시라 이거지. 맞지 않아? 자, 그럼 반박하려면 무조건 선진 두 개가 남어. 2번과 4번 선지 가봐. 2번 이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것이다. 4번 선지 이해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B를 해결해야 돼. B를 해결하려면 더 가까운 게 뭐야? 2번이지. 왜? 새롭게 제안하다. 다층적 면목 밑줄거봐. 학습활동에서 B 바로 밑에 새롭게 제안되어와 다층적 면목. 오케이? 뭐 나왔어? 새로운 관점과 대상을 다채롭게 이해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2번 선지. 근데 4번 선지 가봐. 속성을 단순화하여 대상을 이해한다. 미친 거죠. 이 단순화하다는 것은 누구의 의견이야? 아까 3문단의 의견이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지. 이거 정답률이 73%짜리야. 얘는 매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얼마나 똑바로 읽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봐야 돼. 자, 매체 엄매에서 36번 가봐. 35번 문제는 부사격조사, 접속조사 구분하는 거고요. 36번 우리 손 한번 들어보자. 엄매 러드 중에서 36번이 난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틀렸다 손 들어봐. 자, 여기 다 마찬가지야. 여기 잘 들어. 틀린 사람들. 예시 앞뒤에 줄글 똑바로 읽기. 예시 앞뒤에 줄글 똑바로 읽기. 저거. 예시 앞뒤에 줄글 똑바로 읽기. 여기.
오래 걸린 사람도 문제야. 답이 3번에서 딱 치고 넘어갔어야 돼. 3번에 스킵이 됐어야 돼. 자, 집중. 근데 애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이걸 제대로 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건지 찾고 있어, 미친 것들이. 솔직히 자수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찾았던 사람. 찾는 게 아니지. 똑바로 봐야지. 보기는 뭐야? 보기 문장은 문제가 없었지. 그러면 뭘 했어야 돼? 보기와 A와의 차이점을 찾아야지 먼저. 그리고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의 틀린 애들이 몇 번을 썼냐면 2번을 썼거든. 자, 2번에 보면 틀린 부분 여기에 국을 끓이거나 요거 차이지. 또 뭐야? 지배가 추가돼야 되지. 그렇죠? 오케이. 그럼 두 개가 뭐야? 달라졌잖아. 그럼 니은 디귿이지. 땡.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막 찾았다니까, 잘못된 거를.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또 한 가지 더. 39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지음하여 있지. 여기 지음하여 보이지? 봤더니 푸른 문이 사이에 있고 그럼 사이에 문 사이에 공간적인 그 가까움을 지음하여라고 하는 거고, 밑에 보니까 현충일의 지음하여니까 이 시간적 가까움을 현대에서 바뀐 거구나. 솔직히 말해, 나 이거 생각했다 손들어. 노.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 예시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 줄글이 있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지음하여는 의미에 이동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동은 뭐야? A에서 B로 완전히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지. 이렇게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풀이가 잘못된 거야, 이건.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습을 기출을 통해서 하시라는 거야, 제발. 아, 이건 여기 조건을 잡았어야 되겠구나. 그 연습이 안 돼 있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8번 문제는 할 말 없어. 적어. 구려. 솔직히 제가 영상도 찍고 이거 다 해줬거든요. 안 나와, 이렇게. 알았지? 신경 쓰지 마. 알았죠? 자, 하지만 요거 하나만 얘기하자. 격조사는 해당 성분에만 쓰일 수 있고 보조사는 아무 성분에나 쓰일 수 있다. 요거만 체크하자. 알았죠? 그렇죠? 오케이. 이건 제가 고득점 엄마의 종결자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 조건이 없이 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양보해도 밖에가 보조사인 걸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맞잖아요. 3번 선지. 그렇지? 밖에가 보조사야, 얘들아. 43번 문제 같은 거 잡으시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구월학평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 봐봐. 구월학평이다. 적어. 나의 실력이다. 딱 적어봐. 이것이 내 실력이다. 그쵸? 이 말만 잘 생각해. 넌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내 실력을 67일 동안 올릴 수도 있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 그래.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극강의 뭐야? S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분석을 해보니까 분명히 해볼 만해. 전 이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수능 끝나고 이 구원평 시험지를 반드시 갖고 있고 그렇죠? 수능 끝난 다음에 점수와 비교해봐. 내가 몇 점을 올렸을까? 그렇지? 9평을 못 봤다면 분명히 뭐야? 수능에서는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어. 그렇죠? 드라마 써. 나랑 같이 유튜브에서 알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생각하고 한 번 한 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거 바꾸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